노너가 말한 친구의 기준은 단순하다. 나를 소비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사람. 나를 증명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사람. 이런 기준 위에서 남은 관계는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관계들은 오래간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유지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남는다. 결국 50 이후의 친구는 선택의 결과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남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같은 태도로 곁에 있는 사람이 남는다. 노너가 말한 사람의 기준은 여기서 분명해진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기준을 지킬수록 깊어진다. 인생 후반의 우정은 이 깊이 위에서 비로소 안정된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대하는 일이 조금은 더 쉬워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많은 관계를 만나봤고 좋은 관계도 나쁜 관계도 겪어봤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고 넘어갔던 말이 마음에 오래 남고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애쓰는 일이 버겁게 느껴지고 어떤 관계는 계속 이어나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많이 겪을수록 사람을 대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 이후 사람을 얻는 노너, 작가 최한결, 출판사는 넥스웍입니다. 이 책은 답을 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기준에서 찾는데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2500년 전 공자의 지혜를 담은 논어에서 인생 후반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관계를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관계의 기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노너가 남긴 관계의 핵심. 사람은 말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어떤 말을 들었는지 흐려지고 정확한 표현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러나 태도는 남는다. 말보다 느리고 행동보다 조용하지만 태도는 관계의 바닥에 남아 끝까지 지워지지 않는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더 분명히 알게 된다. 결국 사람은 태도를 기억한다. 젊을 때는 말이 관계를 이끄는 것처럼 보인다. 설득력 있는 언변, 논리적인 설명, 감정을 다독이는 표현이 중요해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말은 순간을 넘기게 해줄 수는 있어도 관계를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관계를 지키는 것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다. 태도는 선택의 누적이다.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의 차이.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의 태도 차이가 쌓여 사람의 인상을 만든다. 어려울 때는 친절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한다. 반대로 이익이 없어도 기준을 지킨 사람 역시 기억한다. 태도는 말보다 정직하다. 숨길 수 없고 오래 연기할 수도 없다. 노너가 관계에서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공자는 관계를 설득이나 감정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는 예와 인을 통해 사람이 어떤 태도로 관계를 대하는지를 보았다.
예는 형식이 아니라 태도의 방향이고, 이는 감정의 과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배려다. 논어가 남긴 관계의 핵심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태도다. 사람이 기억하는 태도의 첫 기준은 공정함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예외를 두지 않고 성과에 따라 사람을 달리 대하지 않는 태도는 강한 신뢰를 만든다. 공정함은 차갑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일방적으로 손해보지 않게 하는 태도다. 이 공정함이 있을 때 관계는 오래간다. 두 번째 기준은 책임을 대하는 방식이다. 일이 잘 될 때 공을 독점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는 말보다 강하다. 사람들은 결과보다 그 결과를 대하는 태도를 본다. 실수 앞에서 변명보다 수습을 택한 사람, 비난보다 해결을 택한 사람을 우리는 오래 기억한다. 세 번째 기준은 거리의 존중이다. 친하다는 이유로 무례하지 않고 가깝다는 이유로 경계를 허물지 않는 태도다. 관계는 가까울수록 더 많은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 없는 친밀함은 오래가지 못한다. 거리의 감각을 잃지 않는 태도는 관계의 안전장치다. 50 이후에는 이 태도의 힘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제는 말로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다. 관계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거쳤고 태도는 축적되어 있다. 이 시기에는 새롭게 잘 보이려 하기보다 지금까지 지켜온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유지된 태도는 신뢰가 되고 신뢰는 관계를 지탱한다. 태도는 또한 침묵 속에서 드러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선택을 미루지 않고 감당하는지,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고 기준을 지키는지를 사람들이 본다. 말이 없을수록 태도는 더 선명해진다. 그래서 위기에서 사람은 태도로 평가받는다. 논어가 남긴 관계의 통찰은 단순하다. 사람을 얻으려면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태도를 먼저 세우라는 것이다. 태도가 서 있으면 말은 줄어들고 말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안정된다. 태도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말도 공허해진다.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는 이 원칙으로 정리된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는다. 그 남음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다. 어떻게 말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일관했는지가 남는다. 그래서 관계의 결산은 언제나 태도로 이루어진다. 결국 사람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태도를 기억한다. 도움이 되지 않을 때의 태도, 불리할 때의 태도, 선택의 순간에 드러난 태도, 그 태도가 당신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 설명이 당신 곁에 남을 사람을 결정한다. 논어가 남긴 관계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태도를 지키라는 것. 계산보다 기준을, 감정보다 일관성을 선택하라는 것. 그렇게 남은 관계만이 인생의 후반을 함께 건너간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언제나 같다. 말은 사라지고 상황은 바뀌지만 태도는 기억된다. 결국 사람은 태도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이 사람을 남긴다. 떠날 사람은 떠난다. 관계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은 이것이다. 붙잡지 않아도 떠날 사람은 떠난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이해해도, 아무리 기준을 낮춰도 떠날 인연은 결국 자신의 선택을 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관계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고 조금만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래 머문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알게 된다. 떠남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을. 떠날 사람은 대개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싸움을 만들지도 명확한 이유를 남기지도 않는다. 대신 점점 거리를 두고 연락이 줄어들며 관계의 무게를 조용히 내려놓는다. 이 침묵의 떠남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더 애쓴다. 먼저 연락하고 더 맞추고 더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이 노력은 관계를 살리기보다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 젊을 때는 떠남을 붙잡지 못한 나의 부족함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관계를 지키기 위해 기준을 낮춘다. 무례를 참아내고 불공정을 넘기며 계산이 앞서는 태도까지 감당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된다. 기준을 무너뜨려 지킨 관계는 결국 나를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계는 유지됐을지 몰라도 그 안에 나는 조금씩 사라진다. 논어의 관점에서도 모든 인연을 붙잡아야 한다는 강박은 없다. 공자는 사람을 얻는다는 말을 사람을 놓치지 않는 기술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는 예를 통해 관계의 자리를 분명히 했다. 자리를 벗어난 관계는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 떠나는 선택 또한 그 사람의 몫으로 존중한다. 떠남을 막는 것이 덕이 아니라 떠남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덕에 가깝다. 떠날 사람을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왜곡된다.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모습으로 변한다. 말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태도는 위축되며 관계는 긴장 위에서 유지된다.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붙잡혀 남은 사람은 언젠가 다시 떠난다. 그리고 그때는 상처만 더 깊어진다. 50 이후에는 이 반복을 멈출 용기가 필요해진다. 이제는 떠날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라는 것을 안다. 관계는 양방향이다. 한쪽만 애써서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었다. 균형이 무너진 관계에서는 신뢰도, 존중도 오래 남지 않는다. 떠날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성숙이다. 모든 인연이 끝까지 가야 할 의무는 없다. 어떤 관계는 한 시점의 동행으로 충분하다. 그 시점이 지나면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자연스러움을 거부할수록 관계는 불필요하게 아파진다. 떠남을 받아들이면 관계의 기준이 또렷해진다. 붙잡아야 할 사람과 보내도 되는 관계가 구분된다. 기준이 있는 관계에서는 떠남이 곧 실패로 해석되지 않는다. 남은 관계의 밀도는 오히려 깊어진다. 떠날 사람에게 쏟던 에너지가 지켜야 할 관계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50 이후의 인간관계는 수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붙잡았는가 보다 어떤 관계를 지켜냈는가가 중요해진다. 떠날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선택은 남아야 할 사람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결국 떠날 사람은 떠난다. 이 문장은 체념이 아니다.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다. 붙잡지 않아도
남을 관계만 남기는 것. 떠남 앞에서도 기준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 후반의 관계의 지혜다. 논어가 말하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떠남을 막는 기술이 아니다. 떠남 속에서도 태도를 지키는 일이다.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고 존중을 잃지 않으며 스스로를 소모시키지 않는 선택이다. 그렇게 남은 관계만이 끝까지 함께 간다. 떠날 사람은 떠난다. 그러나 기준이 있는 사람은 남는다. 그리고 그 남음이 인생 후반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사람을 소모시키지 않는 관계. 관계가 오래 가는지 여부는 친밀함의 크기가 아니라 소모의 정도로 결정된다. 아무리 가까워도 관계가 사람을 계속 소모시키면 결국 남는 것은 피로와 거리다. 반대로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관계라도 서로를 소모시키지 않으면 오래 남는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게 된다. 사람을 소모하지 않는 관계의 첫 조건은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늘 한 사람이 들어주고 한 사람이 맞추고 한 사람이 참는 구조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미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소모는 갈등처럼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 말없이 지치고 이유 없이 멀어진다. 젊을 때는 이 소모를 의리나 정으로 착각하기 쉽다. 오래된 관계니까, 가까운 사이니까 감당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관계를 위해 자신을 계속 깎아내리는 선택은 결국 관계도 함께 깎아낸다는 사실을. 소모는 미덕이 아니라 경고다. 사람을 소모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호의의 기준이 있다. 도와주고 싶을 때 돕고 어렵다면 거절할 수 있다. 거절이 관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 자유가 관계를 안전하게 만든다. 호의가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는 숨이 막힌다. 기준이 있는 호의만이 관계를 살린다. 논어의 관점에서도 관계는 감정의 과잉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공자는 사람 사이의 예를 통해 누구도 일방적으로 소모되지 않게 하는 구조를 중시했다. 예는 냉정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장치다. 감정이 기준을 대신하면 관계는 반드시 누군가를 소모시킨다. 사람을 소모시키지 않는 관계의 또 다른 특징은 감정의 책임을 각자가 진다는 것이다. 상대의 기분을 관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고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불편함은 말할 수 있지만 감정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 책임의 분리가 관계를 가볍게 만든다. 50 이후에는 이 분리가 특히 중요해진다. 이제는 감정 노동을 대신해줄 여유가 많지 않다. 관계 하나가 삶 전체의 에너지를 잠식하는 순간 그 관계는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사람을 소모하지 않는 관계는 각자의 삶을 존중한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아도 신뢰는 유지된다. 또 하나의 조건은 공정함이다. 친하다는 이유로 예외를 만들지 않고 성과나 호감에 따라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 공정함은 차갑게 선을 긋는 태도가 아니다. 누구도 일방적으로 더 많이 감당하지 않게 하는 균형이다.
이 균형이 있을 때 관계는 안정된다. 사람을 소모시키지 않는 관계에서는 갈등을 다루는 방식도 다르다. 갈등을 이겨야 할 사건으로 보지 않고 조정해야 할 신호로 본다. 옳음을 증명하기보다 기준을 다시 세운다.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태도를 정리한다. 이 방식은 갈등을 없애지는 못해도 관계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 거리 조절 역시 중요하다. 늘 붙어 있지 않아도 되고 잠시 멀어져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 접근의 속도와 빈도를 조절할 수 있는 관계는 소모를 줄인다. 반대로 언제든 접근 가능해야 하는 관계는 빠르게 지친다. 거리 조절은 관계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이 아니라 오래 지키기 위한 기술이다. 결국 사람을 소모하지 않는 관계는 기준이 살아있는 관계다. 무엇까지는 가능하고 무엇부터는 어렵다는 합의가 말이 아니라 태도로 공유되어 있다. 그래서 설명이 적고 오해도 적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는 이 기준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재미있고 자극적인 관계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가 남는다. 많이 주는 관계보다 서로를 지치게 하지 않는 관계가 오래간다. 소모되지 않는 관계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남을 수 있다. 노너가 말하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을 붙잡는 기술이 아니다. 사람을 소모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이 구조 위에서만 관계는 오래가고 사람은 끝까지 남는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이 단순한 진실에 더 깊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멀어져야 할 순간을 아는 지혜.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판단은 언제 다가갈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물러설 것인가다. 다가가는 일은 용기로 포장되기 쉽지만 멀어지는 선택은 종종 도망이나 포기로 오해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불편해져도 버틴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고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알게 된다. 모든 관계가 버틸수록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멀어져야 할 순간은 대개 소란스럽지 않다. 큰 사건이나 결정적인 배신이 있기보다 반복되는 불편함과 미묘한 균열이 먼저 나타난다. 대화를 마치고 나면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만남을 앞두고는 마음이 무거워진다. 예전에는 넘길 수 있었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 신호들은 관계가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거리를 조절하라는 요청에 가깝다. 젊을 때는 이런 신호를 무시한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왔고 멀어지는 선택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50 이후에는 관계의 결과를 몸으로 한다. 불편함을 외면한 채 이어온 관계가 결국 더 큰 소모로 돌아왔다는 경험. 멀어졌어야 할 순간을 놓쳐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기억이 쌓여 있다. 그래서 이제는 묻게 된다. 이 관계를 계속 붙잡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인가를. 노너의 관점에서도 관계에서의 물러섬은 실패가 아니다. 공자는 사람을 얻는 데서도 사람을 잃지 않는 데서도 기준을 중시했다.
그는 모든 인연을 끝까지 끌고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과 태도를 살피고 물러설 줄 아는 판단을 지혜로 보았다. 관계를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덕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덕이라는 뜻이다. 멀어져야 할 순간을 아는 지혜는 감정이 아니라 반복에서 나온다. 한 번의 다툼이나 일시적인 오해는 관계의 본질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문제로 계속 상처를 주고받고 같은 지점에서 존중이 무너진다면 그 반복은 관계의 성격을 드러낸다. 이때 물러서는 선택은 감정적인 단절이 아니라 관계를 정확히 바라본 결과다. 50 이후에는 이 선택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제는 관계를 회복할 시간보다 관계의 여파를 감당할 시간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잘못된 관계 하나가 일상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끊는 대신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운다.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기대를 낮추며 감정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이 거리 조절은 관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현실적인 선택이다. 멀어지는 선택이 늘 차가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멀어짐은 관계를 더 예의 있게 만든다. 억지로 가까이 있을 때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었을 때 갈등은 줄고 존중은 살아난다. 모든 관계가 밀착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어떤 관계는 거리가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 후반의 지혜다. 멀어져야 할 순간을 아는 사람은 설명에 집착하지 않는다. 왜 멀어졌는지를 일일이 해명하려 하지 않고 상대를 설득하려 들지도 않는다. 대신 자신의 선택을 조용히 유지한다. 이 태도는 관계를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기준을 분명히 한다. 말로 정리하려 하지 않고 태도로 정리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멀어짐이 옳은 것은 아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의 도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리두기는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멀어짐의 이유다. 관계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그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다. 50 이후에는 이 이유를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결국 멀어져야 할 순간을 아는 지혜란 관계의 끝을 선언하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능력이다. 모든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가려는 태도는 책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준의 부재일 수 있다. 노더가 말하는 사람을 얻는 길은 붙잡지 않는 데 있다. 언제 다가가고 언제 물러설지를 아는 분별에 있다.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는 이 분별이 생길 때 비로소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 속에서 진짜 남을 사람만 남는다. 선을 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관계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순간은 분명하다. 아기가 노골적인 사람보다 선을 넘을 줄 모르고 넘는 사람을 마주할 때다. 그들은 대개 나쁜 의도가 없어 보인다. 친하다는 이유로,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혹은 편하다는 이유로 경계를 흐린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 가벼운 요구 하나로 시작되지만 그 반복 속에서 관계의 선은 점점 흐려진다. 문제는 이 선이 한번 흐려지면 다시 또렷하게 세우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젊을 때는 이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관계가 깨질까 걱정되어
불편함을 삼키고 한 번쯤은 이해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알게 된다. 선을 넘는 행동을 한번 허용하면 그 다음에서는 훨씬 쉽게 넘어온다는 사실을. 관계에서의 경계는 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허용의 반복 속에서 서서히 이동한다. 선을 넘는 사람을 대할 때 많은 이들이 범하는 실수는 극단적인 선택이다. 갑자기 강하게 맞서거나 반대로 아무 말 없이 거리를 두는 것이다. 전자는 갈등을 키우고 후자는 오해를 남긴다. 둘 다 관계를 안정시키는 방식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제압하는 태도도 관계를 피하는 선택도 아니라 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자세다. 50 이후에는 이 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이제는 관계의 결과를 감당할 시간이 줄어들었고 감정의 여유 또한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선을 넘는 행동을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그렇다고 매번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들 필요도 없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일관된 반응이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때 웃음으로 덮지 않고 자연스럽게 태도로 선을 보여주는 것이다. 논어의 관점에서 보면 선을 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분노가 아니라 기준에 가깝다. 공자는 관계에서 이해를 단순한 형식으로 보지 않았다. 얘는 상대를 제어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다. 이 경계가 지켜질 때 관계는 안정되고 경계가 무너질 때 관계는 혼란스러워진다. 선을 넘는 행동을 그대로 두는 것은 얘를 지키는 태도가 아니라 얘를 무너뜨리는 선택에 가깝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필요한 대응은 크지 않다. 모든 행동을 지적할 필요도 없고 장황한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일관성이다. 어떤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고 어떤 말에는 반응을 줄이며 어떤 행동에는 거리를 조절하는 태도다. 이 반복이 선을 다시 또렷하게 만든다. 말보다 태도가 먼저 선을 그어준다. 50 이후에 선을 지키는 태도는 때로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 예전보다 냉정해졌다는 말을 듣거나 사람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진지하게 대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선이 없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고 선이 분명한 관계만이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선을 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스스로의 기준을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그 기준을 존중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선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관계가 서 있을 자리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이 자리가 분명할수록 관계는 오히려 덜 흔들린다. 모든 선을 넘는 행동이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넘는다. 이 경우에는 태도로 보여주는 경계가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선을 반복해서 넘는 사람, 경계를 인식하고도 무시하는 태도는 다른 문제다. 이런 관계를 계속 감당하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자기 소모에 가깝다. 50 이후에는 이 구분이 더욱 중요해진다. 결국 선을 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핵심은 단순하다. 크게 화내지도 무조건 참지도 않는 것. 대신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그 기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다.
논어가 말하는 관계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관계를 지키고 그 선 위에서만 사람은 오래 남는다.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는 이 분명한 태도 위에서 비로소 안정된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가까웠지만 어느 순간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편안하게 곁에 남는 사람도 있죠. 모든 인연을 끝까지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 결국 좋은 인간관계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느냐가 아니라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인연은 반갑게 맞이하고 멀어지는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인간관계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남아있나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세요.